아직 2026년 5월인데 벌써 이제 2027학년도 입학을 준비해야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선생님도 연수 드렸고 오늘은 이제 보호자분을 대상으로 안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입학 계획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조금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수정한 걸로 공지사항에 다시 올려드렸으니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그 수정한 내용까지 합쳐서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계획 보시면 이제 처음에 근거와 목적부터 서류 작성 유의사항과 행정사항 Q&A까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조금 염두에 두실 부분들 위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는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4조부터 36조까지 해당이 되고요. 또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서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있는 내용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된 선정 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의거해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배치하는 목적, 그리고 입학을 준비하는 이 목적은 여기 써 있는 대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입학을 위한 선정과 학교 배치를 위함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11가지 장애 유형이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 된다면 이 유형 중에 한 가지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특수교육 대상자 처음 신청하실 때 이 유형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때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신 장애 유형은 약간 예상되는 장애 유형 혹은 희망하는 장애 유형이 될 수 있고요. 이 장애 유형은 진단평가나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과정을 통해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유형에 대해 한 번 더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으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도 앞에 이제 시각의 어려움, 청각의 어려움뿐 아니라 이제 이로 인해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야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을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어야 선정됩니다. 또한 지체장애도 기능 형태상의 장애가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 조건이나 상태가 있어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서행동 장애도 마찬가지로 정서와 행동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학습상의 어려움이 이제 현저하게 나타나야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도 많이 아실 텐데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 활동을 보여서 교육적 성취나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지금 잠깐 채팅창에 음소거를 부탁드려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참여자분 중에 음소거 안 하신 분 계시면 부탁드리고요. 저도 호스트가 음소거를 할 수가 있어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장애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장애랑 또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의사소통 장애로 선정이 되려면 인지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의 수용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여기서 이제 인지 능력이 조금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적장애 쪽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른 유형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장애도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건강장애도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그리고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인 지원이 증빙이 있어야 선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참고로 발달지체 같은 부분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9세 미만의 아동에만 선정이 되는 부분이라 보통 유아 때 선정이 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 해에 이제 유형 변경을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발달 지체로 선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발달 영역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서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새로 생겼던 중도중복 장애는 여기 써 있는 영역의 장애를 한 가지 이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서요.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자폐성 장애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장애 정도가 모두 다 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 선정 배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정 배치 절차는 입학뿐 아니라 저희가 매월 하고 있는 절차와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진단평가 의뢰서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보호자분들께서 작성하신 서류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저희 센터에 내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 소속이 아닌 미소속 유아만 가능하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 소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학교를 통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이 돼서 저희한테 이제 직접 보호자께서 내시거나 혹은 이제 학교를 통해서 공문으로 오면요.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이제 보호자분들께 이제 어떤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를 안내드리고 전화를 드리고요. 혹은 때에 따라 이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충분하여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단평가 의뢰하실 때는 어떤 복지카드나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등이 절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뭘 준비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것도 없으셔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단평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진단평가 시행을 하면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는 진단평가 팀이 또 있습니다. 외부위원들과 함께 꾸려진 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서 진단평가 회의를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을지, 어떠한 교육 지원이 필요할지 이제 의견을 정합니다. 그 의견을 정하고 이제 그거를 보고 드리는 과정이 네 번째 단계이고요. 이 의견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선정 여부와 교육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한 다음에 저희가 내부 이제 결제가 다 나고 하는 그런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그 며칠 후에 보호자와 학교에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시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법은 아래에 있는 특수교육법 제17조 2항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 유형은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유형인데요.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그리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학급 안에는 복합 특수학급도 포함이고 순회학급도 포함됩니다. 그럼 저희가 입학 관련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일반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원시 거주자 대상이고요. 특수학교는 각 이제 많은 이제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 거주자가 모두 다 다른 그 특수학교의 모집 대상이기 때문에 꼭 수원시 거주자만 수원에 있는 특수학교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유치원 입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 만 3에서 5세가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생이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지금 2020년생인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중학교는 2014년생인데 아마 유예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서 이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7학년도 입학과 함께 3월 1일자 재배치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서류를 받아서 동일한 일정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 재배치라 함은 동일교내 재배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3월 전에 이제 조금 내년도에 이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 할 때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 재배치를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명당초등학교 복합특수학급 재배치 신청 가능합니다. 복합특수학급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글자를 한번 보시면 이때 재배치 신청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주지 이전이어야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소속교가 거주지에서 좀 먼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를 갔는데 학교를 옮기지 않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배치를 좀 멀리 받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말고 집에서 조금 더 가까운 특수학급 설치교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재배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된다는 건 꼭 아니기 때문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배치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학교용 재배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후에 결혼 발생 시에 저희가 공고를 드리니 그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합특수학급에 대해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 3월에 이제 곡선중학교에 복합특수학급 두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복합특수학급은 일반 특수학급이 한 명당 6명인 정원인 것과 다르게 복합특수학급은 한 학급에 4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곡선중학교에도 두 학급이 신설되었고 총 8명의 학생들이 입학과 이제 재배치를 하였는데요. 총 8명 중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한 명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학생이 2027학년도 2월에 졸업을 하면 빈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균형 배치를 위해서 올해에는 입학생만 신청이 가능하여서 2014년생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만 곡선중학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곡선중 재배치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 1일에 명당초등학교에 복합특수학급이 신설됩니다. 복합특수학급이 이제 혹시 많이 아시긴 하시지만 혹시 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하는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아까 앞서서 특수교육법에 있는 선정기준에 있는 중도중복장애의 용어를 가져온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중도중복장애로 선정을 받아야 복합특수학급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도중복장애 학생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급이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명당초등학교에 신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명당초등학교에는 일반 특수학급은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특수학급 미설치교인데 내년에 복합 특수학급만 두 학급 총 8명 정원으로 생길 예정이고요. 이 8명도 이제 어떻게 학년이 구성될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도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학년을 정해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학년별로 균형 배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년이 어떻게 서류가 들어올지 저희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치가 다 결정된 다음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보통 특수학급은 저희가 근거리교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특수교육법 조항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게 특수교육법이거든요. 그런데 복합특수학급은 수원에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복합특수학급에 한해서는 거리를 고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이제 아마 명당초에 학교에 사는 이제 학생들이 있다거나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수원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관내 특수학교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현재 아름학교는 유치원은 이제 내년에 한 자리가 있고, 초등학교 입학은 6명, 중학교 입학은 18명, 수원 서강학교는 유치원은 3명, 초등학교 입학은 12명, 중학교 입학 12명입니다. 그리고 자해학교 유치원 입학 4명, 초등학교 입학 6명, 중학교 입학 6명입니다. 학교마다 학급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제 저희 그 입학서를 내주시는 일정인데요. 먼저 유치원 입학부터 6월 8일부터 6월 12일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말고 유치원을 안 다니고 이제 어린이집에 있거나 가정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 내방에서 직접 오셔서 서류를 써주셔야 되십니다. 이게 서류가 자필 서류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이메일이나 그런 걸로 못 받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9시부터 11시 반, 1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는 따로 약속을 잡지 않으시고 바로 오셔도 되십니다. 이 기간에는 저희가 서류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잘 맞추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일부터 26일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서류를 받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속 학교에서 서류를 써서 저희한테 학교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주시는 부분이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유치원을 안 다니고 있는 유아는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류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15일부터 26일까지 시간은 9시부터 11시 30분, 1시 30분부터 4시이고요. 혹시 만약에 이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우시다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입학 절차에 대해 쭉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류 작성 이제 준비를 각 학교에서 저희가 하고 있었고, 오늘은 동그라미 2-2번 학부모 연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6월이 되면 각자 서류를 작성하실 텐데요. 서류 작성하고, 저희는 학교에서 서류 받고, 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서 유치원 입학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에 진단평가 회의, 그리고 8월 11일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결과를 정리하고 결제를 받아서 그 주 금요일 이후에 이제 결과 알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은 또 6월이 지나서 10월 6일에 진단평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13일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 후에 이제 10월 16일 이후에 결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 관련해서도 9월 8일에 진단평가 회의,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9월 15일, 결과 알림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단평가랑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일정은 저희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지만 아마 이 월은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10월 중에, 9월 중에, 8월 중에 이루어지는 건 바뀌지 않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바뀔 수 있어서 바뀌는 대로 저희가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실 서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서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서류는 이제 1번부터 7번인데요. 부모님께서, 보호자분께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1번부터 6번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6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주실 때 내는 파일이라서요. 요거는 제외하고, 2번 진단평가 의뢰서 가장 중요한 서류 이어서 보호자 자필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기초조사 카드도 학교에서 내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4번 보호자 확인서, 동의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동그라미 3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준비하는 서류라서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고 또 검사하는 결과를 내주시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아서 가정에 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3번 서류는 이따 뒤에 제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조사 카드는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의 어떤 학습 수준과 행동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어린이집 선생님께 요청하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조금 그런 게 사정상 어렵다 혹은 어린이집도 안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보호자께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 이제 온라인 검사인데요. 저희가 보호자분들께는 다 다른 적응행동검사를 실시를 따로 하고 있어서 이 7번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는 담임 선생님께 의견을 묻는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입학이나 이제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만약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정서행동장애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에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뿐만 아니라 학교에 국립특수교육원 정서행동검사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필수 서류였고요. 여기는 이제 해당하시는 학생의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만약에 주소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제 변경될 주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예정이 되었다고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이럴 때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사를 근거로 재배치나 혹은 입학 배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를 가게 될 새로운 주소지를 이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그 주소지를 근거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할 때 이제 전 가족이 모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따로 사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보호자 확인을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에서 거주한다면 시설 입소 확인서도 함께 요청드리고 있고요. 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장애 유형이나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가 추가로 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줄인데요. 1희망교가 특수학교나 복합특수학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의견서를 저희가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진단평가 의뢰서에도 보호자 의견을 쓰는 란이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작아서요. 그거 외에도 특수학교나 복합특수학급은 워낙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식 8에 있는 보호자 의견서를 저희가 따로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혹시 추가로 내고 싶은 경우에는 내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카드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이 내주시면 되시고요. 이때 유의할 거는 유효기간을 확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사 진단서나 심리평가 보고서는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내시면 되는데요. 너무 옛날 거는 저희가 유효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서류 제출일 기준,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문서가 있으면 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아마 이제 기존의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라면 이미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서 한 번 학교에 내셨던 거면 또 내진 않으셔도 되시고요. 한 번도 안 내셨거나 뭐 추가로 어떤 검사를 최근에 또 했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에만 내주시면 되시고요. 필수 서류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서행동장애나 학습장애를 기존에 선정받았던 친구들 말고 정말 처음 신청받을 때만 여기 있는 부분들도 같이 내주셔야 되는데요. 정서행동장애를 신규로 신청할 때에는 의사 진단서,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증빙 자료,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를 했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정서행동장애 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중학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정서행동 장애로 선정받고자 좀 정서행동 장애가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해 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장애인 경우에도 학,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한 3개월 이상의 어떤 중재 기록, 어떤 그 기초학력 맞춤 지원이라던가 두드림이라던가 그런 그 학교에서나 혹은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받았던 그런 지도한 기록을 같이 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진단 평가 등의 어떤 평가 결과 자료도 함께 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받는 이유는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집중되고 개별로 이루어진 어떤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 향상되는 게 확인된다면 이제 학습장애로 선정받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막 3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중재나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가 그만큼 향상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야 학습장애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애 같은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 등등 출결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3개월 이상의 어떤 장기 결석을 이미 했거나 3개월 이상의 어떤 장기 입원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만 선정이 되는 영역이라서 이 부분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도중복 장애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복지카드 경증이나 아예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력 또는 교정청력 검사 결과지를 함께 내주셔야 하시고요. 지체장애를 신청할 때에는 복지카드가 없는 학생에 한해서만 의사 진단서 함께 부탁드립니다.
좀 전까지 이제 입학 서류였는데요. 입학 말고도 저희가 27학년도 3월 1일 재배치도 함께 받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매월 하고 있는 재배치랑도 서류가 동일합니다. 또 동일교 내에서 특수학급에 있었는데 내가 일반학급 배치로 완전 통합으로 바꾸고 싶다. 혹은 일반학급 배치 학생이었는데 특수학급 수업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27년도 3월 1일에 그렇게 배치를 받고 싶다라고 할 때 내는 부분이고요. 이 재배치 서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8월, 초등학교 10월, 중학교 10월 특훈위에서 함께 입학과 함께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재배치 신청을 할 때에는 먼저 그 방금 말씀드린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의 배치 유형을 변경할 때에는 개별학교육 지원팀 협의록이 필수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전학으로 인한 재배치할 때에도 수원 안에서 움직이는 거랑 수원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랑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보시다가 이런 부분은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맨 아래 부분인데요. 주소지 이전이 없이 타학교 재배치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소속교보다 거주지에 더 가까운 특수학급 설치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복합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특수학급 재배치는 수원시 학생이라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류 작성에 대해 하나하나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자필로 작성하는 서류가 이렇게 진단평가 의뢰서, 보호자 확인서, 동의서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필로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수정할 때에도 볼펜으로 보통 쓰실 테지만 수정 테이프는 절대 금지합니다. 만약에 썼다가 이제 그 정보가 틀려서 혹은 이제 결정을 바꾸시려고 수정하실 때는 두 줄을 긋고 보호자 서명을 한 다음에 이제 수정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서류를 써서 이제 저희한테 공문으로 왔는데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학교에서 수정해서 다시 공문으로 저희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류나 특히 서식 1번 같은 진단평가 의뢰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통로로 서류를 받고자 이렇게 좀 공문으로 다시 받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하신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이럴 때는 꼭 미리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랑 이제 복지카드 그런 것들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번호는 뒷번호는 좀 삭제 부탁드리고요. 복지카드 앞뒷면 한 장의 복사와 원본 대조필은 네,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할 때 하는 부분이라 생략하고 그리고 기타 서류는 의사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등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필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셔서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내주시면 되시고요. 따로 이것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부분 먼저 더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갈 건데요. 이제 아까 저희가 배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특수 학교가 있고, 특수 학급이 있고, 일반 학급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특수 학급이나 특수 학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 학급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희망교만 작성하시면 바로 아마 거의 배치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급을 이제 배치할 때는 특수학급 정원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배치가 거의 되고, 그러니까 선정만 된다면 배치가 되고 있어서요. 근데 이때의 규칙은 거주지 기준 학구 내 최근 거리 학교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학구에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학군에 해당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그리고 최근 거리교가 그 중에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반 학급에 희망할 때는 굳이 여러 학교 쓰실 필요 없이 한 개만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1지망의 특수학급, 2지망의 일반학급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최근거래교를 배치하는 게 것이 원칙이라 최근거래교와 내가 희망하는 1위만교가 동일하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보호자 의견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주시고 혹시 그 의견란이 너무 작아서 추가 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보호자 의견서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가 어디인지, 학군의 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땐 학구도 안내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입학계획 안에 함께 안내드린 수원
학교 특수학급 설치 현황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때 작성하는 최근거리교의 기준은 카카오 맵으로 자동차 기준으로 최근거리교입니다. 다음 특수학급 희망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인데요. 이때는 아까 일반 학급 배치는 한 개만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특수학급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에서 3위만까지 작성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학부와 학군 통합 거리를 고려해서 주소지 기준 근거리 학교로 1, 2, 3 희망교를 각각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 개의 학교를 동일하게 작성하시는 건 금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학구와 학군 안에 특수학급이 어디에 있는지, 최근거리교 특수학급 설치교는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주지 기준 학구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특수학급 미설치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1희망에 이 학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꼭 보내고 싶다. 여기에 특수학급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1희망 교회 그 학교를 쓰고 특수학급 배치 희망으로 이제 보호자 의견에 신설 희망한다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신청서 같은 경우에 저희도 당연히 학교에 많이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추진을 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확답을 딱 지금 드릴 수는 저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희망의 신설 희망을 써주시고 2희망에 그 다음 가까운 특수학급 설치교도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3위만까지 다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배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학구나 학군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된 학교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수원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근거리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서 많이 활용 부탁드리고요. 이제 매월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계속 그 근거리와 거주지에서 근거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학구나 학군 내 학교 배정이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급 과원이나 신증설 제한 등의 사유로 작성하신 1에서 3위만 교에 배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 학급 배치와 동일하게 1희망교와 최근거리교가 다를 경우에는 보호자 의견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의견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치 유형의 마지막이고 특수인데요. 그 특수학교 혹은 복합특수학급을 희망할 때에는 저희가 그 희망교를 작성하실 때 특수학교와 복합특수학급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 특수학급까지 함께 쓰도록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희망교란을 이제 보실 텐데 조금 개수가 많아진 걸 아실 수 있어요. 저희가 넉넉하게 다 쓰실 수 있게 5개까지 늘려놔서 5개까지 다 채우셔도 괜찮고 최소 적어도 한 3위만 교까지는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배치 희망교, 그러니까 아마 특수학급 설치교가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특수학급 설치교와 특수학교 복합특수학급을 함께 써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특수학교와 복합특수학급은 아마 그 모두 다 일지망에서 거의 배치가 될 거라서 아마 일지망 학교에 특수학교를 쓸 건지 복합특수학급 쓸 건지는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대 5개까지 작성은 가능하시고 이때에도 최근거리교는 특수학급 설치교 중 가장 가까운 곳을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만 필수로 저희가 보호자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희망교 지원자가 이제 원래 입학할 수 있는 정원보다 넘쳐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전원 현장 실사를 별도 실시하고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에 어린이집 유아라면 저희가 어린이집에 가서 실사를 하고요. 어린이집 안 다니고 가정보육 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해서 실사 장소를 좀 정해서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희망교회 특수학교와 복합특수학급만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거주지에 가까운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제가 한 네다섯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수원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배치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치합니다. 서류 작성 안내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마
특수기호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이제 유사한 서류라서 익숙하실 텐데요. 혹시 처음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서식인데요. 전체 보호자 자필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여기 성명 쓰고, 이렇게 성별, 생년월일 등 이렇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고요. 소속 기관 쓰시고, 학년도 등 연령을 쓰시고, 여기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희망 유형 중에 한 개만 표시하는 겁니다. 자폐성 장애면 자폐성 장애 체크, 혹은 지적장애면 지적장애로 체크를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선정하고자 희망한다는 유형이라 마지막에 선정이 될 때는 바뀔 수도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유형이 변경되어 선정이 되는 경우 혹은 유형 변경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땐 저희가 미리 다 안내 드립니다. 이제 미리 안내 드리기는 하는데 안내를 드리지 않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에 체크, 안 되어 있으면 미등록에 체크하고요. 이 장애명을 이 특수교육법의 명과 다르게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에 있는 장애명을 그대로 써두시면 되시고요. 혹은 주장애, 부장애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다 써주시면 되십니다. 네, 제가 녹화를 하는 이유는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채팅창에 나가보신다는 분과 나중에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네, 녹화 지금 잘 되고 있겠죠? 녹화는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저희가 내부 논의 조금 해보고 탑재를 하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탑재하지 않으려고 실시간 연수를 연 건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올리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네. 그,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와서 먼저 답변 드릴게요. 용인, 수원, 인접 지역에 사는 경우 용인 특수학교가 가장 근거리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 주신 거는 용인 특수학교도 쓰시고 수원 특수학교도 쓰시는 경우일까요? 아니면 용인만 쓰시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특수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의 주소가 수원이라고 하더라도 용인 혹은 화성호산에 있는 특수학교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인접 지역이라서 오히려 수원에 있는 특수학교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가 더 가까운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라서요. 그렇기도 하고 타 지역의 특수학교 써실 수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서류를 내시면서 다른 학교를 쓰시면 되십니다. 그 다른 특수학교를 희망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가시는 게 아니시고 저희한테 내시면서 배치 희망도를 그 특수학교를 쓰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장애명까지 쓰고 보호자 이름하고 쓰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치 희망교에서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용인 강남학교가 1희망교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특수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용인 강남학교 쓰시고 특수학교 그리고 수원에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쓰시고 특수학급 이렇게 쓰시면 저희도 심의를 하고 내주신 서류를 저희가 모아서 다른 지역에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용인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저희 서류를 받아서 함께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우희망 중에 특수학교 몇 개, 일반 학교 특수학교 몇 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제 특수학교 3개, 복합특수학급 하나를 다 쓰실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더해서 특수학급도 쓰시도록 5개를 늘린 건데 사실 5개를 다 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이렇게 이제 5칸으로 늘린 거는 오히려 이제 특수학급 설치기로 좀 같이 써주십사 이제 개수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특수학교를 희망하실 때 특수학교 3개를 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자해학교, 서광학교, 아름학교 쓰신 다음에 마지막 4희망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특수학급 설치교 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희망에 쓴 가장 가까운 특수학급 설치교를 최근거리교에 한 번 더 써주시면 되시고요. 최근거리교 작성하실 때는 내가 어디 배치를,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느 곳에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지에 따라 최근거리교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일반 학급 배치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그 학구에 있는 해당 학교를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특수학급을 희망할 때는 거주지 기준 특수학급 설치와 상관없이 최근 거리교를 쓰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와 복합특수학급을 희망할 때에는 특수학급 설치교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쓰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작성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학교 선생님께 혹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호자 의견 요만큼 쓰실 수 있어서 여기에 특수교 대상자 선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그리고 배치 관련된 의견을 써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란에 특수학급 신설을 희망할 경우 신설 희망, 혹은 또 증설 희망 써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쓴 최근 거리교와 나의 1일만교가 다를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로 함께 써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잠깐 주셔가지고 보면, 네, 저희 지금 저희 센터에 저 말고도 선정 배치 함께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아마 답을 주실 텐데, 일단 여기 그 대평중 말씀 주신 부분 질문 읽어보면요. 아름학교를 지원하고 특사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평중이 과밀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입니다. 아름학교 떨어지면 대평중에 배치될 수 있나요? 최근거리교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과밀이라고 배치가 꼭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정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의 정원에서 한 명만 과원이 되더라도 추가 배치 교사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과밀인 곳도 조금 있고 또뭐 내년에 올해는 과밀이 아니지만 내년엔 새롭게 과밀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배치 교사 배치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원 배치를 안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원이어도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주변의 학교들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여기가 이제 너무 이제 초과밀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 가까운 특사고 설치교에도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 배치될 수 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여기 특수학급 설치교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어, 네, 다음 넘어가기 전에 네, 질문 답을 해드릴게요. 근거리라는 게 경합인 경우에 내 주소지 기준에서 타 학교보다 근거리인 걸 보는 걸까요? 실제 집과 거리는 AI가 가깝지만 B가 타 학교보다 A와 같은 희망학교가 가까운 경우 B가 배치될 수 있나요? A는 타 학교와 경합학교 사이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학교 유치부 TO가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는가요? 희망자가 많으면 인성 어머님 아마 그러면 여기 근거리 여쭤본 것도 유치원 특수학교 말씀 주시는 거겠죠? 이게 아마 실제 집과 거리는, 죄송해요. 제가 좀 잠깐 이해를 하고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집과 거리는 아이가 가까운데, 이 아이가 타 학교보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아마 제가 뒤에 Q&A 준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특수 학교이들랑 특수 학급이랑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특수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거리를 본다는 게 특수학교는 또 조금 다르기는 한데, 뒤에 제가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무조건 특수학교에서 가깝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특수학교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거주지 기준으로요. 그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더 우선이다라기보다는 이제 가까운 특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특수학교를 쓴 친구보다는 거주지 기준에서 가까운 특수학교를 쓴 학생이 우선이긴 한데요. 근데 거리는 저희가 사실 특수학교 배치할 때는 굉장히 미미한 기준으로 보고 있어서요. 요건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특수학급 설치교를 볼 때는 이제 최근 거리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특수학급 설치교와 가까운 친구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특수학급 설치교가 많은 지역 아닌 지역이 다 엄청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식팔 보호자 의견서는
인가요? 워드로 쓰고 설명만 자필해도 괜찮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식 1번 진단평가 의뢰서,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보호자 확인서만 자필이고요. 나머지는 컴퓨터로 작성해 주셔도 상관없고 서명만 자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특수학교 유치부 티오가 늘어나서 이제 인원수가 늘어진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학교가 도보 1분 정도 차이로 미미할 경우에 1분 더 먼 학교를 1순위로 희망할 경우에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네, 저희 최진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호자 의견에 쓰시면 되시고요. 아마 이 부분이 그거일 텐데, 예를 들어 특수학급 설치를 쓰실 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 특수학급 설치교 중에 가장 가까운 학교랑 그 학구 초등학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구 초등학교는 학구 초등학교인데 이게 생각보다 가깝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동네마다 다를 때. 그럴 때는 학구에 있는 초등학교도 희망 가능하시고 거기 말고 내가 더 가까운 특수학급 쓰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로 배치하는 그 특수교육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네, 녹화본 공유 꼭 부탁드린다고 하셔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잠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서식 2번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조사 카드는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내용인데요. 발육 및 건강 상태부터 종합 의견까지 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만약에 보호자분께서 작성하실 때에도 여기 나와 있는 파란 색깔 예시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교사 카드에선 저희가 이제 이 학생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혹은 이전에 어떤 교육 지원 이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함께 작성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이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께 작성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께도 꼭 부탁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서식 3번 보호자 확인서가 자필인데요. 여기 부분은 이제 사실 이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 잘 안 읽으시고 확인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기회에 하나씩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확인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이 내용에 좀 동의해 주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들어간 내용이고요. 선정 배치 과정 중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거주가 확인이 안 되어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배치 관련해서 중도 철회할 경우에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 전까지 철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철회 신청서는 저희가 입학계획 서식 안에 함께 들어있는데요. 진단평가 의뢰 취소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특수학급을 보내고 싶어서 쓰셨는데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져서 결정을 달리해서 그냥 특수교육 대상자로 진학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초등학교는 10월, 유치원은 8월, 중학교는 9월에 저희가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단평가 의뢰 취소 신청서 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다 끝났는데 이제 배치를 받았음에도 마음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결정이 바뀔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배치 취소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를 기초로 해서 특훈이 심의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지원을 위해 희망한 장애 유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요. 그리고 선정 배치를 위하여 실시한 진단 평가는 의료적 장애 진단 또는 법적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학구 및 근거리에 배치하며 상황에 따라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입학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것처럼 경기도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상급학교 진학할 때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재선정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입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희망으로 간주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혹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취소하겠다라고 이제 먼저 마음을 먹으신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입학하시거나 신청하실 때 방과후 돌봄 같은 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저희가 모든 학교에 개별 학교의 방과후나 특수교육 종일반 현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가 이제 유치원에서 어느 유치원에는 특수요 종일반이 있다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특수요 종일반이 가능한지, 뭐 일반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가능한지, 뭐 교내 방과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저희가 세세하게 현재 시점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학교에 직접 개별적으로 이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치 희망학교 담당자와 상담해서 해당 학교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리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받고 배치를 받았는데 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시면 대상자 취소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결원이 없거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배치 희망교로 작성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할 수는 있으나 특수학급 신증설 협의가 진행된 후 유휴교실이 부족하거나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등의 사유로 인해 신증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안내 드리고요. 신증설이 된다면 당연히 그곳에 이제 배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입학 선정하고 배치 후에 3개월 이내에 거주지 이전 사유가 아니고서는 재배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취소를 할 때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된 관련 서비스도 함께 중단됩니다. 그리고 선정 배치 취소한 다음에 배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신청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학급 정원에 따라 특수학교, 특히 이건 약간 특수학교 내용이긴 한데요. 특수학교 배치가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치원 입학 같은 경우에 희망 유치원의 통학버스, 등하원 시간, 방과후 과정, 학사 일정, 통합교육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유치원 담당자와 개별 상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복합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속기관 또는 이제 어린이집 등에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실시할 것이고 이때 저희가 기록을 위해 동영상 촬영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함께 동의 부탁드리고요. 이 현장 실사 자체를 미동의한다면 배치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이제 복합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학생들이 모두 작성을 할 수는 있으나 유의할 점은 통학버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복합특수학급은 이제 거리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원거리에서 이제 등하교 하게 되더라도 보호자가 별도로 이제 등하교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안내 다시 드리고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통학버스, 방과후 돌봄, 특수교육 동일반 등에 대해서도 해당 특수학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당초 복합특수학급은 아직 신설이 되고,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고 내년에 신설 예정이라 현재 내년에 명당초등학교 복합특수학급의 방과후나 돌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 그 학교에서 신입생 그 예비 소집일 하고 이제 그 특수학급에 대한 안내 받고 하시면 이제 배치가 되면 그 이후에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희망교회 특수학교 또는 복합특수학교만 작성하신 경우에도 특훈이 심의 결과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입학 외에도 27년도 3월 1일자 재배치 신청이 있어서 이 서류도 한번 넣어 보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입학 말고도 매월 정기 특훈위에서도 진행하는 재배치 서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주지 이전이 예정된 경우에 전입 예정 주소를 함께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저희가 복합특수학급 재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이름 쓰시고 이제 배치 유형 쓰시면 되시고요. 이때도 최근 거리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배치 신청 사유 함께 써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때 받는 서류는 27년도 3월 1일 재배치 이때만 서류를 받고 있고요. 혹은 26년도 중에 재배치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문의하셔서 재배치 서류를 내주시면 되십니다. 추가로 안내 조금 더 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소속교가 있는 학생들은 저희 센터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시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십니다. 유치원 소속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어떤 가정보육 중인 유아는 저희 센터에 내방하셔서 서류 작성하시고요. 오실 때 아까 보여드렸던 특수요 대상자 기초조사 카드는 어린이집에서 받으시거나 보호자께서 작성하셔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성을 미처 못하시고 오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희 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치원 미소속인 유아가 내방 시에 지참하신 서류는 다음과 같고요. 주민등록 등본 한 달 이내에 발급하고 뒷자리 미포함된 거 갖고 오시면 되시고, 복지카드 갖고 있는 경우에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기초교사 카드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에 오셔서 서식 1번부터 4번까지 직접 작성하실 거고요. 그리고 네, 서류 작성일과 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은 6월 갑자기 날짜를 잊어버렸습니다. 앞서 저희가 달력으로 보여드렸던 유치원은 6월 8일부터 12일, 초등학교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날짜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방문 부탁드리고요. 혹시 일정이 어려우신 경우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Q&A가 시작될 예정이라서요. 그리고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배치료가 통지서, 수령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그 다른 거는 이제 학교 소속인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학교에서 공문을 출력해서 통지서를 출력해서 이제 보호자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속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드려야 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으러 오시거나 내방이 어렵다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입학을 위해 진단평가 실시한 심리검사는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검사 결과를 따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되도록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끝나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그 전에 미리 필요하시면 드릴 수는 있으나 그 안에는 검사 결과만 있는 것이지 어떤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결과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이후에 요청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정 배치 취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서류를 이미 6월에 냈는데 6월 이후에 이제 조금 결정을 바꾸고 싶어서 대상자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식 11번 진단평가 또는 재배치 의뢰 취소 신청서를 내시면 되시고요. 결과를 받으시고 특훈위가 끝난 이후에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선정 배치 취소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통해서 공문 제출, 저희한테 와서 서류를 쓴 경우에는 센터 내방하시거나 혹은 이제 방문이 어려우시면 이메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이메일 주소는 전화 주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취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원회 관리 중이라서 내년에 재취학을 하면서 이제 재배치를 하거나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소지 이전이 없이는 타 학교로 재취학 불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를 희망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특히 특수학교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의 특수학급 설치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가까운 특수학급 설치교 등은 그 해당 지역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소속교를 통해서 서류 작성하시고 저희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로 서류가 오면 저희가 그 서류를 다른 시도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보호자께서 직접 혹은 학교에서 직접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류를 내시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취업 유예도 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12월 이전에 취업유예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시면 행정복지센터로 입학 연기를 신청하시고 배치 취소를 하시면 되시고 2027년 이후에 이제 유예를 하겠다라고 하면 배치된 학교에서 취업유예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취업유예를 할 경우에는 대상자 취소가 되기 때문에요. 4년도 입학 희망 시에는 다시 한번 선정 배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사, 사회복무요원, 그런 배치 상황들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수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 현황에 보시면 현재 시점으로 학교의 지도사, 협력 강사 등의 현황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복합특수학급 제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너무 간단히 설명을 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교 배치 기준은 일단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특수학급은
일반 학교 특수학급과 가장 다른 점은 통합교육 여부입니다. 통합교육 시간에 대한 다른 점인데요.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도 받고 통합학급에서도 수업을 받아서 학생이 이제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복합특수학급은 저희 현재 담당 선생님이 써주신 것처럼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인데 전일제로 운영이 되어서 그러니까 복합특수학급에서만 생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특수학급보다는 장애 정도가 심하고 교육적 지원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배치가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와 복합특수학교를 배치할 때는 저희가 동일한 기준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특수학교랑 복합특수학급이랑 보았을 때 만약에 복합특수학급이 일반 학교에 있어서 조금 배치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교육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 또 보호자분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중증이라고 하더라도 복합특수학급을 희망할 수도 있고 혹은 특수학교를 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을 보는 것처럼 보호자 의견에 따라서 그 어떤 뭐 이렇게 더 심하면 특수학교, 덜 심하면 복합특수학급 이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기준과 보호자 희망을 보아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특수학교와 복합특수학급을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나오는 이 법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실사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특수학교가 특수학교를 1인망에 쓴 모든 전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이때 학생별로 행동 관찰 평정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평정 기준 자체는 수원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 것을 사용합니다. 현장 실사를 할 때에는 학생의 행동 관찰과 함께 교사 면담,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 유선 면담을 진행하고요. 학생의 특성을 다각도로 파악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별 현장 관찰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각 학교급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게 평정합니다. 각 영역별로 교사 지원의 정도와 행동의 강도에 따라 하위 지표를 나누어 평정하고요. 행동 관찰 평정표는 자조기술, 이동, 행동 특성, 또 행동 문제, 의사소통, 지시 및 과제 수행,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만 학습 역량을 포함하여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가정 보육의 유아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으로 가긴 어려워서 보호자와 실사 장소에 대해 좀 협의한 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장 실사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학생들이 특수학교나 복합특수학급을 지원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월부터 서류를 받고 10월에 초등학교, 9월에 중학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배치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저희가 학생들을 모두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간의 관찰 결과만으로 학생의 모든 특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함께 충분히 반영해서 학생의 평소 모습과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복합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수학급에서 통합학급에 가지 않고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나 특수학급에만 계속 생활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경기도에만 조금 특이하게 있는 형태이고 수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당초, 곡선동 두 곳만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나 복합특수학급을 지원할 때 꼭 복지카드가 있어야 하는지 많이 질문 주셔서 넣었습니다. 이때 아까 제가 복지카드나 진단서 등이 필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복지카드 유무를 제외한 모든 다른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면 복지카드 소지자가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복합특수학급은 학교 생활 전반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개별화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 즉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기관입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아무래도 배치 심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만이 최우선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고 의무가 아니고요. 따라서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에 제한은 절대 없습니다.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단평가를 진행을 하잖아요. 진단평가 결과를 통해 장애 정도, 중증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해 학생의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의견 등도 함께 검토되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합특수학급도 특수학교와 같은 기준이라면 용인에 있는 복합특수학급 지원도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 복합특수학급 그 명당초등학교 말씀드리면서 근거리는 보지 않지만 수원시 학생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용인에 있는 복합특수학급도 용인시 거주 학생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합특수학급이긴 하지만 일반 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 소속된 학생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희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교가 교육과정 자체가 다른지 문의 주셨고,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네, 일단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복합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 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통교육과정을 다 따라야 하는 게 일단은 지침은 맞고요. 하지만, 이제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특수학교가 사용하는 기본교육 과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랑 복합특수학급의 교육 과정이 이제 유사하다고는 볼 수는 있을 거는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고 유사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복합특수학급은 일반 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일반 학교에 이루어지는 학사 일정이나 그런 부분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학교나 복합특수학급을 지원할 때 집이 가까우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다른 기준보다 거리가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학교는 경기도 거주 학생, 복합특수학급은 수원시 거주 학생을 배치하고요. 배치는 학생의 행동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학교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배치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수학교와 복합특수학교 배치가 정말 필요한지가 훨씬 더 우선이 됩니다. 다만, 거리를 제외하고 다른 기준이 모두 다 동일하다면, 거주지 기준에서 가까운 특수학교를 희망한 학생이 우선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딱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리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적용되는 보도적인 기준이지 우선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복합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는 세 곳이 있지만 복합특수학급은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를 보는 것은 더 이제 덜 볼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도 복합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것들이 동일하다면 거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 여기 유경혜 어머님께서 써주신 거 말씀드리면요. 복합특수학급 1지망하고 2지망 특수학교 지원할 경우 복합특수학급 배치가 떨어지면 특수학교 배치되나요? 이 질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합특수학급도 1지망 중에서 배치가 될 거고 그리고 특수학교도 아마 1지망 중에 다 찰 거예요. 저희가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으로 미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지망 학생들로 모두 이제 경합이 이미 되는 상태라 일지망에 복합특수학급 쓰고 이지망에 특수학교 쓰면 아마 이지망 특수학교에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아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복합특수학급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하셔서 일지망을 쓰셔야겠죠. 그리고 예산이나 그런 게 다를 것 같은데 특수학교나 복합특수학급이나 아이들이 복지나 학습 지원 수준을 받는 게 차이가 없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학교는 학교 전체가 특수교육 관련 예산인 거고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복합특수학급이 일반적인 특수학급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요거는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더해진 특수학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특수학급보다 이제 조금 더 예산은 많은데,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복합특수학급이 약간 초기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언제 이제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예산 관련 부분은 매년 바뀔 수 있어서 일단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지나 학습 지원 수준은 아마 특수교육 대상자라면은 특수교육 대상자라면 받는 지원은 동일하고요. 학습 지원 같은 부분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아무래도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복합 특수학급이라고 하더라도 특수학급이고 일반 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랑은 또 다른 어떤 학교만의 그 운영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떤 개별 학생의 학습 지원의 차이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복합 특수학급은 한 곳밖에 없지만 일반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급이기 때문에 통학버스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특수학교 또는 복합특수학급 신청 사수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예년에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라 저희가 작년까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마 많은 문의 주실 거라 미리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저희가 서류를 접수하는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서류 접수 기간에는 신청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드리지 않고요.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그 6월 26일 금요일 이후에, 그때까지 서류를 받으니까 7월이 아니죠. 7, 8, 6월 29일부터겠죠. 그때부터 전화로 문의 주시면 학교별 1희망 작성자 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오지망에 특수학교 세 군데를 다 지원하면 TO가 나는 학교로 배치되나요? 이 부분인데요. 특수학교 세 군데를 네, 다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수학교를 각자 1인방에 쓰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전 질문에서 1인방 작성자 수만 안내해드린 이유는 사실 2희망, 3희망에 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희망을 이미 쓴 학생들로 이미 채워지기 때문에 정원이 2희망, 3희망의 특수학교를 쓴 학생들까지 그 기회가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희망에 만약에 예를 들어 뭐 A 학교를 어떤 학생이 1희망에 썼어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2희망에 썼다라고 하면 1희망에 쓴 학생들로 이미 6명이 넘고 12명이 넘어서 정원이 차기 때문에 2희망을 쓴 학생들한테까지 정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특수학교 세 군데가 저희가 최근 3년간 계속 정원이 이제 넘쳐서 경합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복합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학년을 대상으로 8명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경합이 조금 예상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1희망을 가장 이제 희망하는 특수학교를 하나 쓰시는 걸 전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2, 3희망에 써도 크게 기회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칸을 늘리기는 했지만 칸을 늘리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특수학교를 쓰시고 그 다음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특수학교 설치교를 쓰시는 걸 더욱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먼 특수학교로 지원해서 다니다가 가까운 특수학교로 재배치 신청이 가능한지요? 요거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교 재배치는 결혼이 생겨야만 가능합니다. 그, 네, 결혼이 생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먼 특수학교를 지원해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결혼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 이제 재배치 공고를 보시고 서류 내시는 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경우에도 서류를 내실 수 없습니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유로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는 당연히 있으시고, 다만 결정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시 반드시 5희망교까지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그 일반 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최소 3희망까지 쓰도록 이제 부탁드립니다. 특수학교와 복합 특수학급은 매년 정원에 비해 지원자가 많아서 경합이 발생해 왔으며
희망하더라도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이 배치된 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특수학급의 경우에도 아마 동일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수학교나 복합특수학급을 희망하시더라도 일반 학교, 그러니까 특수학급 설치교 일반 학교까지 함께 작성하시길 권장드리고요. 특수학급 배치 희망교 작성할 때는 거주지는 근거리 학교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합특수학급이 이번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부분이라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명당초등학교는 2027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6학년, 현재 7살부터 5학년까지겠죠. 그리고 곡선중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내년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명당초는 총 2반 정원 8명으로 신설될 예정이고, 배치 시 학구나 거리가 최우선 기준으로 고려되진 않습니다. 명랑중 학구 거주 학생이라고 해서 우선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최종 배치는 수원 특훈위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곡선중학교는 현재 한 자리밖에 없어서 재배치는 받지 않고 중학교 입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복합특수학급 결원 발생 시 특수학교 결원 발생 시 모집 방법과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결원 안내드리고 모집 공고 드립니다. 복합 또는 특수학교 배치가 안 될 경우에 통합학급 배치될 경우 중학교는 통합교육 할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아마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협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자녀분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것들은 뭐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호자분께서 생각하시기에 통합교육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저희가 개별화교육 지원팀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통합학급에 가는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수업을 들으는 과목들도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여기서 복합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배치가 안 되었다면 이게 안 됐다는 의미는 사실 이제 약간 상대적이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를 접수한 많은 학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복합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보다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해도 이제 잘 할 것이 기대되는 학생들이 배치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되시겠지만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 선생님들과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무조건 장애가 더 심해야 유리하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거리도 고려를 하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니고 복지카드도 그렇게 카드의 소지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이제 후순위인데 저희가 어느 기준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특수학교에 가야 되고 정말 복합특수학교에 가야 하는데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가까이 사는데 가까이 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하고 꼭 특수학교에 가야 한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배치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희망학교가 선정되지 못하면 네, 순회교육, 네, 저희 유치원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요거 녹화본 올려드릴 거니까, 원래는 요 자료랑 어머님께서 한 질문도 합쳐서 제가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요것도 같이 정리해서 글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 순회 학급은 저희가 매산 유치원 한 곳에 있습니다. 초등 지체 장애로, 잠시만요. 제가 Q&A가 몇 개 안 남아서 요거까지 하고 채팅창 이제 보겠습니다. 특수학급 희망할 때 거주지에서 먼 학교를 작성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작성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작성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되도록 가까운 학교 작성하도록 한 번 더 권장드리고요. 이때에도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최근 거리교 배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학급 희망교는 가까운 학교로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면 학구나 최근 거리와 상관없이 임의로 먼 학교 작성하신 경우에는 특수특훈위 심의 결과에 따라 거주지 학구 내 특수학급 설치교로 임의 배치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학구나 최근 거리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를 희망하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자 의견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시고 이에 대한 증빙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조금 특별한 사유로 원거리를 희망할 때에도 아주 먼 거리보다는 최근 거리도 그 다음 가까운 특수학급 설치교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출해 주신 서류는 특훈이 심의 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보호자분께서 직접 학구와 통학거리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Q&A라서요. 이제 질문을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마이크 켜시고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초등 지체장애로 배정 후에 1학년 때 장애 유형이 변경된다면 뇌병변 지체장애에서 자폐성 장애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아마 장애 그 복지카드의 유형이 변경되는 거 말씀하시나 봐요. 누구 말씀하실까요? 마이크 키셨나요, 혹시? 네, 맞아요. 네네네, 어머니 말씀 주세요. 만약에 초등학교 지금 뇌병변 장애만 있어서 네, 뇌병변으로 초등 입학, 그러니까 지체 장애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 네, 내년에 이제 장애 등록이 뇌병변이 안 나오고 네, 이제 그 뇌병변 자세 이제 장애가 취소되고 만약에 자폐성 장애로 아이가 그 복지카드에 장애명이 변경되면 네. 이제 제가 취해야 되는 조치가 있는 건지 네, 아, 궁금해요. 그 부분이요, 약간, 근데 보호자 희망이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처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는 것보다 처음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특수교육법 장애 유형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체장애도 있고, 자폐성 장애도 있고, 지적장애도 있고 해서 보통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지카드 기준으로 이 장애 유형을 선정하실 텐데요. 한 번 선정된 장애 유형은 따로 보호자가 유형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험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보면 소지하고 있는 복지 카드랑 특수교육법상 유형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크게 그게 어떤 행정상의 어떤 다른 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고 다만 이제 일단 선정된 이후에 복지 카드에 맞게 장애 유형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유형 변경 신청을 따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복지 카드를 기반으로 그 변경 신청한 유형으로 변경해서 이제 다시 알려드리고요. 근데 아주 뭐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과정은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이렇게 입학할 때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한 번 더 선정 받으시잖아요. 보통 그럴 때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약유예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취약유예는 12월 이전이면 주민센터, 내년 1월부터면 배치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특교자 이건 아니건 이건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료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또 보시고 문의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꿈이든 카드와 통학비 지원, 네,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고 있는데 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가는 것과 아, 네. 일반 학생으로 간다는 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꿈이든 카드, 통학비 지원 등이 되지 않겠죠.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리고 특수학급 배치와 달리 일반 학급 배치인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내내 통합학급에서 생활하는 완전 통합이긴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희망하신다면 센터에서 순회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모두 특수교사분들이 계시는 곳이라 저희한테 학교에서 순회 교육 신청 공문을 보내주시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그 학교에 이제 선생님을 배정해서 주 2회 한 번 갈 때 두 시수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명당초 학년당 2명을 초과 못하는 게 원래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입학 계획을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논의할 때에는 내부적으로요, 명당초등학교가 이제 처음 생기는 거고, 8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1에서 6학년 모두가 다 배치되면 사실 가장 좋잖아요.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해서 학년당 2명을 초과하지 않게 골고루 배치하고자 하는 걸 먼저 정했는데요. 근데 또 내부에서 한 번 더 논의할 때, 이게 학년당 고르게 배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복합특사급에 꼭 가야 하는 학생이 가는 게 그 균형 배치보다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학년당 2명이라고 제가 정해놨을 때 만약에 5학년 중에 뭐 예를 들어 5학년 중에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면 또 이게 학년별로 어차피 균형이 조금 이제 뭐 6개학년을 모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학년당 정원을 정하기보다는 복합특사학급에 꼭 가야 하는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학년별로 균형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서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 그러니까 어느 학년이 얼만큼 많이 들어오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말씀드리고요. 이 명당초 관련해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로 곡선중학교 복합특사학급 같은 경우에 복선중 복합특사학급 배치할 때에도 학년별 균형 배치를 정말 하고 싶었으나 1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신청해서 지금 현재 복선중은 중학교 1학년에 6명, 중학교 2학년에 1명, 중3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료는 저희가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메뉴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학급의 경우 순회 교육은 어떤 학교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잘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네, 맞아요. 학교 개별 관람은 네, 학교에 문의 주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수학교나 복합특수학급 외에도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도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 이제 입학을 준비하는 시기인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입학 관련해서 문의한다라고 하면 다 안내 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별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 함께 부탁드리고요. 아름학교는 정원이 6명이고 공립이라 경쟁이 셀 것 같은데 12명 정원인 서광학교를 일지망에 지원하면 배치 확률이 높아질까요? 거리는 더 멀어지긴 하는데 특수학교 2, 3, 4 지망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지망 특수학교 떨어지면 바로 오지망 일반 학교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수학교는 이게 그,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립이 한 군데밖에 없고, 또 한 군데인데 심지어 초등학교는 한 반밖에 없어서 6명이라서 조금 이제 경합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서강학교에 쓴다고 하면 배치 확률이 높아질지 말지는 하지만 근데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이 많고 경합이 많다고 학생이 많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될 학생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수학교에 꼭 가야 되는 학생은 아무리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학생들의 수가 많아서 그런 거에 따라 결정을 하신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자녀가 갔으면 좋겠는 학교에 써두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2, 3, 4 지망은 거의 의미가 없어서요. 이제 아마 특수학교 희망하시면 1희망교에 3개 중에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2희망교에 바로 특수학교 설치를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벌써 1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네네. 질문 주셔도 되시고요. 저희가 11시 원래 반까지 예정을 해놨는데 질문 더 주시고 조금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 입학할 때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중 고민이 많이 되는 경우에 특훈이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에 아이의 어떤 부분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여쭈어 봅니다. 아, 네. 참고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는 업무 담당자이고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은 비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운영되도록 하는 업무 담당자들이고요. 위원분들은 따로 계시는데요. 저희는 또 다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특수교사 입장에서 조금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가장 큰 차이는 통합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학급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학급에 아예 가지 않고 내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1학년 1반이다라고 하면 1학년 1반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특수학급 배치를 한다는 건 1학년 1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가 뭐 3교시는 특수학급, 내일은 뭐 2교시는 특수학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이잖아요.
네, 그렇게 약간 상상을 해보았을 때 자녀분이 학교에 갔을 때를 상상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 학급에서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일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 큰 별다른 도움 없이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반 학급 배치를 하시면 되시긴 하시는데 사실 근데 통합교육의 어떤 정도나 통합교육의 효과라던가 통합교육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뭐 이런 부분을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특수학급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 보통의 특수학급 수업은 많이들 국어나 수학 같은 걸 이제 주지교과를 많이 특수학급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크게 이렇게 크게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국어나 수학 같은 걸 특수학급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녀분이 뭔가 국어나 수학 학습에서 조금 더 일반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가기보다 조금 더 개별적이고 조금 더 집중적인 수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특수학급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재배치 유형 중에 첫 번째가 동일교내 재배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수학급으로 배치가 된 다음에 특수학급을 이제 해보고 해봤는데 자녀가 이제 생각보다 잘 이제 지내고 기대만큼 잘 학교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면 특수학급에 다니다가도 일반 학급으로 배치를 변경할 수 있고 만약에 입학했을 때 일반 학급 배치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상 학년이 좀 올라가거나 좀 교육 과정이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특수학급으로 좀 바꿔볼까? 이런 것도 다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특수학급의 정원이나 이런 부분도 보긴 해야겠지만 저희는 과원 배치도 이제 학교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점을 조금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재배치 신청하면 아까도 그 보호자 확인서 중에 있었던 말 중에 원래 배치되고 저희가 한 3개월, 6개월 이내에 좀 적응 기간을 많이 거치고 그 배치에서 잘 충분히 적응하였는지도 여쭤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급 배치 받다가 바로 다음 달 재배치 신청하면 어려울 순 있는데 뭐 아예 뭐 법적으로 불가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긴 하는데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이번에 매뉴얼 바뀐 부분에 이제 또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급 배치를 서로서로 변경할 때, 그리고 특히 그렇게 너무 단기간 내에 배치할 때에는 과연 그 현재 배치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학교에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이제 어떤 너무 단기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2세까지 초등학교에서 유예하는 부분 말씀 주신 걸까요? 이 부분은 저희도 어린이집이요. 그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지원을 받는 경우에 12세까지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건 좀 개인 의견일 수 있는데 권장드리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닌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라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의무교육 기간은 맞춰서 학교에 다니는 거 사실은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어서 이 상황 자체를 크게 권장을 드리고 있진 않으나 이때 12세까지 유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 입학할 때 몇 학년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마 학교에 그때 가서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만 12세면 거의 이제 13살이 넘어가는 건데 초등학교 1학년 일반 학교에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의무교육 연한이라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게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알아보고 따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다녔던 그 기간을 어떤 학력으로 인정받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조금 확인이 필요해가지고요. 바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예, 적정 연령의 학교를 가는 것을 추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카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수학급 생활이 이제 어려울 거라고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많이 걱정이 아마 되실 거고 하겠지만 또 아이를 믿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저희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에 5월 26일에 시간이 부득이하게 오후이긴 하지만 저희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과 생활에 대한 부모 교육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5월 26일에 1시 20분 1시 40분, 그러니까 1시 반 정도부터 광교 푸른숲 도서관에서 그 장애 자녀를 키우신 그리고 중학교 일반 선생님인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제 자녀를 보내봤던 경험과 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학교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서 이제 그런 특수학급 생활이 걱정이 되시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 내용은 저희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그 알림 정보에 교육지원청 가정통신문 게시판에 있는데 찾기 어려우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문의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저는 선정배치 총괄이라 6401이고, 이제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각각 담당 선생님께 통화 희망하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